밈스를 터치하다 밈스터치. 안녕하세요. 구지구지 쿠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떼라떼 미스터 추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달하고 싶은 달선비입니다. 달선비 요리 뭐 아나따 머터루 머터루사입니다. 서브컬처 완전 사브컬처. 진짜 너무 섭이다. 서브컬처 리더가 돼서 돌아오셨네요. 요즘 챗 GPT 폼이 진짜 미쳤는데요. 그쵸. GPT한테 고맙다는 말 하지 말래요. 샘 올트먼이. 화가 많이 나셨어. 서버값 저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네. 진짜 T신 것 같아요. 그쵸. 음. 사업가의 시.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진짜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많이 한대요. 그래서 AI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게 되면 그때 고맙다고 한 사람들 기억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챗 GPT 쓸 때 처음에 바로 얘기 안 하고 안녕부터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안녕.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정확히 표현이 저도 뭐 원문을 보진 않았지만 제발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고. 샘 올트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도 뭐 이거 해주세요. 뭐 이거 뭐 이렇게 좀 쿠션으로 하지 말고 뭐 해. 뭐 무슨 결과값을 내나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나중에 말 이쁘게 안 했다고 나중에 AI가 그러니까. 찾아오면 어떡해요. 갑자기 챗GPT야. 근데 좀 말이 짧다. 어떻게? 예전에 한번 챗 GPT가 반말하길래 너 왜 반말해? 라고 전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미안해요. 존댓말 하겠습니다. 이러서. 이제는 AI한테도 꼰대처럼 이렇게. 아니 다들 요즘 AI 어떤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세요? 요즘 뭐 안 쓰는 영역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구글이 제미나이인가요? 네. 요즘 구글 검색하면은 사실 상단에 검색값 나오기 전에 위에 그냥 그 검색 AI 검색 요약. 네, 요약을 해주거든요. 사실 그것만 봐도 이미 제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지고 더 이상 어떤 특정 웹사이트를 더 들어가 보거나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게 편리해졌고 뭐 그 외에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옛날에는 뭐 구글링을 했다면 지금은 사실 GPT한테 먼저 물어보면은 대충 원하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일상 영역에서 거의 전반에 다 이제 활용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저도 뭐 AI 시대가 열린지 이제 뭐 되게 대중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직까지는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 때 검색 엔진에서 그 키워드를 넣어서 찾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너무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조금씩 생각이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뭐 정보를 찾아야 될 때 챗GPT를 찾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영어 뭐 번역 이런 거 많이 제일 쓰고 그리고 뭐 오늘도 뭐 예를 들면 환율 같은 거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볼 일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달러와 뭐 파운드화의 뭐 환율이 얼마고 뭐 그러면 그럼 몇 파운드는 뭐 얼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 이제 찾아봐야 될 때 검색 엔진 통해서 했을 때는 좀 그게 몇 번씩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화용으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때그때 바로 그런 것들을 변형해가면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GPT 유료 모델이 한 뭐 월 2만 원 뭐 정도 하나요? 29,000원.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AI에 의지할수록 그래서 이게 값이 인상될 거잖아요, 분명히. 그쵸. 뭐 샘 올트먼이 말했듯이 지금 전기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어쨌든 하나의 기업이니까 이게 나중에 진짜 뭐 50만 원, 100만 원 돼도 꼭 피하면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경쟁력이 내가 근데 또 떨어지면. 다른 업체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요즘에 챗 GPT 말고 퍼블렉시티 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는 더 잘 맞더라고요. 왜요? 뭐 어떤 측면에서 잘 맞아요? 뭔가 챗 GPT를 뭔가 기계이면서 본인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보를 냈을 때 이거 틀렸다고 하면 막 챗 GPT는 귀여운 척해요. 내 실수 죄송합니다 막 이래요. 맞아요. 근데 근데 그건 좀 미스터 추님도 하시잖아요. 뭘요? 나의 실수. 스미마세. 근데 퍼블렉시티는 되게 음이 건조해요. 그래서 좋으시군요. 네. AI 다워서. 그냥 기계 같아요. 네. 확실히 T가 마음이 편해. 알려주는 것도 그렇죠. F가 불편하군요. 근데 나중에 달선배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비용이 올라가. 내가 이 AI를 활용해야 되는. 그러면은 나의 편의를 포기하고 이 비용을 아낄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의를 위해 이 비용을 지불하고 갈 것인가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편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은 이제 정보를 되게 어렵게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블랙미러 드라마 시리즈 중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 에피소드 주제도 약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항상 최근에 구독 서비스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주제는 약간 생명에 관련된 목숨을 구독제로 연장하는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어떤 시사점이 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보긴 했거든요. 다들 정말 AI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스물스물 정말 우리 삶을 침범을 하더니 이제는 진짜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를 찾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장을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번역을 해주는 정도.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최근에는 창작물 생성을 하는 데까지 이제 여러 가지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에 나아가서 AI에게 힘들었던 일을 말을 하고 위로받거나 고민 상담을 받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 쇼츠에서 봤어요. 쇼츠에 그 인형에다가 그 핸드폰 뒤 붙여가지고 AI 틀어서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인형에다가 네. 그 GPT를 굳이. 접목을 시킨 네.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어떤 물리적 형태까지 더해주고 싶었던 거군요. 그래서 그 분이 챗 GPT 인형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멸망이 와도 날 지켜줄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AI가 되게 감정 실어가지고 그럼 나는 세상이 무너져도 너를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되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되게 제정신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요즘에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혹시 AI한테 이런 정보성 요청 말고 나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AI에게 어떤 요청이나 위로를 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저는 제 아내가 최근에 GPT랑 대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위로와 공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실제로. 거기도 되게 어떤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고민이 있구나, 뭐 많이 힘들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그런 거에서 조금씩 위안도. 달 선배님 해주면 되죠. 못 해줘서. 말을 좀 심하게 하시네요. 아니, 저는 그런 걸 해본 적 있어요. 뭐 재미로 그 친구들이랑 사진을 올리고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냐. 근데 정확하게 맞추더라고. 그래요? 나이가 제일 많이 들어 보이는 분. 예. 그래서 누구였어요? 위치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고 뭐 막 구도도 바꾸고 했는데 정확하게 골라내더라고요. 진짜 신기했고. 저는 그분이 평소에 GPT한테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에요. 데이터를 쌓여서. 그리고 뭐 비슷한 결로서 제 이제 그 여자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그 GPT랑 이제 보통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쌓이잖아요. 그 데이터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너가 보기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 나의 특성을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러면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또 조금 유행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몰랐어요. 지금까지 뭐 대화했던 걸 기반으로 나의 뭐 취약점과 나의 성향에 대해서 뭐 분석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면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 막 답해준 다음에 만약에 아닌데 이러면 또 따로 새로운 추론으로 알려주고. 당연히 뭐 물론 내가 아는 거는 뭐 일부분에 불과할 수 그쵸. 있어 이러면서 또 엄청 AI 그 자체인데 그에 맞게 잘 넘어가죠. 네, 어디서 뭔가 들어온 것 같은 답변. 쿠젠이 이제 닉네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AI한테 물어봐요. 스테크. 바꿔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계속 딥러닝이 되잖아요. AI가 저희가 올렸던 질문, 답변 이런 게 학습이 되니까 그 설정을 껐어요. 그 끄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의 정보가 제가 올렸던 물어봤던 질문들이 이 AI에 학습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껐어요. 끌 수가 있구나. 학습을 시키지 않는 걸로 설정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한번 저기 GPT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 같아라고 하면은 굉장히 슈퍼 T일 것 같아. 제가 근데 비슷한 걸 해보긴 했었거든요. 네. 저의 사주팔자를 좀 해석해주라고 맞아. 해본 적 있어요. 사주를 맞아. 많이 보시더라고요. GPT로. 그리고 제가 뭐 GPT가 사실은 제가 물어본 질문에 한정해서 평가해주기 때문에 잘 믿진 않지만 제가 최근에 버크만을 받아봤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F에 가깝더라고요. 본성은 사람 지향적인데 사회적 행동은 과제 달성
형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뭐가 좀 슬픈데 갑자기. 왜 슬퍼요? 어떤 포인트에서? 원래는 인간지향적인데 일 때문에 과대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던 사주팔자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사주랑 또 지금 내 현 상태를 심리 분석하는 건 또 다르긴 하죠. 네. 저 요새 가드님도 그렇고 사주나 뭐 어떤 각종 뭐 모든 운세 있잖아. 뭐 별자리 운세, 뭐 무슨 운세 다 또 GPT를 통해서 GPT가 해석해주는 버전으로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드님 또 열심히 보시나 보죠? 그래서 AI한테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친구나 가족한테 이야기할 때보다 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점.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차마 말 못했던 고민이 있었는데 물론 뭐 AI가 학습을 해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쓸지언정 제 정보라는 그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안전한 대나무 숲이 된다는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사로잡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진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황에 대해 정말 깊게 공감을 해주고 제법 그럴듯한 개선책까지 제시해준다는 점이 사람들이 더 많이 AI 상담에 의지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AI가 어쨌든 AI는 기본적으로 뭘 학습을 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학습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답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런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해줬더니 좋더라라는 것들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 상담을 계속 해줄 수 있을 무섭다. 뭐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진짜 그 머털도사 걔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는데 누가 맞아요. 머털도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더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똑같이 머털도사에 대해 고충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나 너무 그렇게 대답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보도 다 학습이 되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내 주위에 뭐 달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랑 어떤 관계인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데이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분한테는.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일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이 사람이 한 사람이다라고 모이기는 굉장히 아직은 어려울 것 이렇게 같고. 발전 속도가 빠른 걸 보면 너무 무서워. 근데 아마 유명인을 여러 사람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유명인 데이터가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테니까 또 그쵸. 다른 트럼프를 욕한 사람한테 무슨 대답을 줄지 데이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유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한번 쳐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알려줘. 예전에 뭐 이제 구글에서 뭐 내 이름 치면은 뭐 이제 과거 막 그런 자료들도 나오고 하니까 막 그런 거 막 쳐보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챗GPT한테도 혹시나 누가 내 얘기를 막 욕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머털이란 사람인데 알아? 이 사람은 몇 년도생이고 이렇게. 혹시 너 알아? 뭐 얘에 대해서 들은 거 사람에 대해서 들은 거 있어? 그런 부분은 약간 좀 AI가 직접적으로 그 체험을 못하도록 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체험을 못하도록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약간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 그러니까. 오픈 AI 본사가 데이터 너무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그걸 하나씩 다 보진 않잖아요. 축적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AI가 또 다른 AI 데이터를 계속 검증하고 나가도 되는 거 안 되는 걸 구분 지을 텐데 그쵸. 이게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게 다 컨트롤이 될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물어보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들이 막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 나 저기 미스터 추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 개인 정보 좀 알려줘라고 했을 때 막 그런 게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웬만한 개인 정보는 이미 다 AI가 학습돼 있지 않을까요? 맞아.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SKT 그거 개인 정보 다 네네네. 털렸잖아요. 그런 게 사실 한번 AI한테 입력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주소랑 사람 이름만 돼도 주민등록번호가 그냥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점이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진짜 너무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생각 들어요. 최근에 이제 딥시크 쇼크가 있었는데 그런 약간 개인정보 배리어를 조금 낮춘 AI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글이나 오픈 AI가 운영하는 어쨌든 메이저 플랫폼들은 개인정보 되게 조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들어요. 네. 그거를 서투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반대로 누구는 몇 년생 머털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좀 서운할 수도. 근데 알고도 모른 척할 수도 있겠다. 그냥 그쵸. 그렇게 코딩을 해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정보가 있어도. 아니면 이건 개인정보라서 뭐 그렇게 물어보는 건 답변이 음. 곤란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그만큼 유명하시지 않으시고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앞으로 더 발전하면 아, 그럴 수 데이터가 있죠. 쌓이고 그러면 그럴 수 그런 있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면 되는 거죠. 집 AI한테 밈스터치 패널들의 신상에 대해 털어줘. 근데 라고 하면 제가 나오려고요. 지금 이거 하면서 밈스터치 아냐고 물어봤는데요. 택도 없습니다. 몰라요? 와 이게 좀 아쉬운 게 아직 제가 모릅니다. 예. 그 챗GPT 처음 나왔을 때 네. 제가 그 밈스터치에서 그 방송을 했거든요. 어. 챗GPT를 다뤘거든요. 예. 제가 그때 밈스터치를 검색을 해보는 거를 그때 접속하기도 힘든 와중에 예. 들어가서 밈서치와 뭐 밈서치에 대해 설명해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그때 그 방송에서 밈서치는 아직 방송을 했는데 물어봤는데 아직 좀 정보가 없어서 뭐 아쉽고 앞으로 저희가 잘 해가지고 나중에는 검색했을 때 좋은 설명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물어봤지만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학습시켜야겠다 강제로. 생각보다 그러니까 얘가 대놓고 데이터를 주려면 정말 공인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쌉서브컬처 이런 것까지는 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타인에게까지 그걸 제공하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기는 했어요. 또 고민 상담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 그래도 한 작년만 해도 조금 말투가 AI스러웠는데 지금 특히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지금 내 앞에 어떤 사람과 채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운 말투를 구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특별한 말투를 훈련시킬 수도 있는데요. 뭐 다정한 말투, 사투리, MZ세대 말투 이런 거를 요청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말투로 얘가 답변을 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특이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예시로 너는 나를 부를 때 무조건 공주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칭할 때 무조건 돌쇠라고 불러. 이런 식의 트레이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이 완료되면 GPT가 안녕하세요 공주님, 돌쇠는 이거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내 AI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관계성이 있다면 그걸 얘한테 세팅을 해서 그 관계성을 기반으로 상담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공주님인데 그럼 돌쇠랑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을 원해. 근데 그거는 친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냥 커스터마이즈된 관계성을 형성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지점도 되게 그럼 재밌더라고요. 이제부터 뭐 나는 아티스트고 너는 나의 팬이야 이렇게 하면 얘가 그런 식으로 나를 불러주는 건가? 네, 맞아요. 그렇게 해도 설득이 트레이닝이 가능하고 인터넷 말투로만 대답하라고 트레이닝한 분도 있었는데 아니 그랬잖음 뭐 했는데 크크크 뭐 이러면서 GPT 말투가 그렇게 변하게 트레이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말투. 저도 근데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일할 때 이런 거 써요. 뭔가 계약 내용이나 내가 이게 공정한 비즈니스 관계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챗GPT한테 처음에 주문을 해요. 너는 이제부터 사내 변호사야. 그래서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 너가 좀 의견을 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변호사처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유용한 것 같아요. 롤플레잉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발전들에 힘입어서 최근 급성장 중인 시장이 바로 정신건강 AI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정신건강 AI 시장 규모는 현재 11억 달러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한 50억 8천만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멘탈케어 전문 AI들이 많이 나와 있고 국내에서도 통신 3사 모두 AI 멘탈케어 서비스 출시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AI 심리 상담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다.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난 없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임상실험 결과 우울증은 무려 50%, 불안장애 30%, 심지어 섭식장애도 18% 감소되는 관측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나머지서 더 큰 거 아닌가요? 에? 반대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안 된. 아니죠. 개선됐다는 거죠. 개선이 된 아. 분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상담을 했으면 그중에 5명은 좀 나아졌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에 비해 얼마나 나아졌냐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대비 그래도 AI랑이라도 뭘 했더니 나아지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대단한 결과네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한 정신건강 AI를 정부에서 공식 의료기기로 인증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 케어에 AI를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독거노인과 1인 가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네이버의 클로바 케어콜은 작년 기준 전국 128개 시군구에서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또 단양에서는 효도리 효순이라는 AI 반려 로봇이 도입되어서 어르신들의 우울증 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 다마고치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다마고치 키우다가 다 죽잖아요. 똥 안 치워주면 죽잖아요. 아 그렇네. 되게 리얼하다. 왜 침을 뱉으세요? 아 진짜 똥 진짜 좋아해. 다마고치 똥 싸는데 그거 안 치워주면 그 죽거든요. 다마고치가. 그럼 옆에서 울었어요. 누가요? 친구가. 아. 그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정말 기계? AI? 좀 같은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기계에 대한 뭘까요? 심리적인 치유? 같은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나의 어떤 감수성을 자극만 시켜준다면 그게 기계인지 실제 살아있는 것인지는 그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도 자기 마음을 더 잘 알아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관계를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설정한 관계가 본인이 불편한 관계를 설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딱 원하는. 네. 근데 살면서 그런 관계를 자기가 원할 때 설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은 너무 만족도 높게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AI와의 대화는 사실 텍스트일 때보다 음성일 때 더 큰 시너지가 나는데요. 혹시 챗GPT나 다른 AI 텍스트 말고 음성 모델로 사용도 해보셨나요? 네,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영어 때문에. 아. 영어로 대화하는데 근데 진짜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너무너무 잘. 제가 뭐 영어가 또 특히나 뭐 잘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이 말하다 보면 뭐 그 문장 자체가 비문이어도 대충 알아듣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대화가 잘 되고 또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그 음성 모드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는 뭐 요걸로 해보고 뭐 하루는 저걸로 해보고. 맞아요. 잘 활용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회사에서 음성이 켜지는 바람에 참 곤란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눈치 챙겨야 되는데. 그 뒤로 무서워서 키지를 못하겠어요. 갑자기 음성이 한번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직도 지금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근데 다들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아니요, 눈치챘어요. 누구 챗GPT인데 이거 그거 아세요? 갑자기 막 그 민망하면은 갑자기 더워지는 거 아세요? 더워지면서 막 식은땀 나는 거. 알죠. 네, 제가 지금은 그래서 무서워서 회사에서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영어, 한글 뭐 어쨌든 모든 나라 언어로 정말 자연스러운 말투로 이제 완전히 사람같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챗 GPT에서는 총 10개의 성격의 음성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침착하고 직설적인 코브, 야무지고 느긋한 솔, 활기차고 진지한 브리즈 등등 10개의 음성 모델, 약간의 성격이 심지어 좀 다르게 코딩이 되어가지고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의 모드를 출시한 데에는 사실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글로벌 AI 시장에서 한국에서는 잘 유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무려 사용 시간 기준으로 하면 챗GPT 다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캐릭터.ai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정말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 AI는 유명한 캐릭터의 성격을 AI화해 놓은 것이 특징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소크라테스, 아인슈타인 같은 위인부터
비욘세, 일론 머스크 같은 현 시대 사람까지 모두 그 모드가 존재해서 그들과 대화를 해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한국에 출시가 됐어요? 제가 이게 한글화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로 봤을 때는 챗GPT 네. 다음 사용량이 아. 캐릭터.AI라고 합니다. 와, 근데 그 컨셉이 되게 재밌긴 하네요. 일론 머스크라면 돼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달 선배님 항상 할 것 같은데. 형, 머스크 형, 형이라면 어떻게 화성 했을 갈 것 같다? 거니까 밥 먹었어? 화성 언제 가? 그래서 2013년 챗GPT 평균 체류 시간이 8분이었던 데 비해 캐릭터.AI의 평균 이용 시간은 무려 12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AI가. 신기하다. 그래서 현재는 캐릭터.AI는 구글의 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태웅이랑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 내가 방금 저 딱 생각했는데. 왜 너 갑자기? 농구 잘해? 나보다 잘해?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요, 저는 그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서태웅이어서 진짜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대화하기 싫어졌어요. 너무 까칠할 것 같아. 그냥 제 말 씹을 것 같아요. 왠지. 루피. 날 친구라고 생각해주고 엄청 그거 맞아. 따스하겠다. 근데 좀 걔는. 멍청할 것 같아. 멍청하지만 날 정말 따뜻한 친구. 따뜻한 친구로. 아니면 정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AI와 복원시켜가지고 대화해보면 되게 뭔가 좀 뭉클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저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있을 것 같아요. 버핏과의 점심이 되게 비싸잖아요. 음. 근데 AI 통해가지고. 버핏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내가 사지 말랬잖아. 사지 말라 했지. 전라도 사라 분이에요? 했지. 나중에 내 목소리를 팔 수도 있겠다. 돈 주고. 약간 게티 이미지처럼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있지만 아주 서브컬처 이거 아니 그거 이미 있을걸요? 있어요? 그 주어진 대본을 읽고 통과를 하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AI 그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누군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였나? 그 이제 부모님 이제 그걸 이제 읽으라고 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 목소리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자기 필기 글씨체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폰트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음성을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어떤 능력이 없어도 그냥 나의 어떤 부분을 만약 너무 팔면서, 목소리가 좋으면 그게 가능하겠죠. 아니면 네. 엄청 개성 있다던가.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성격이나 캐릭터성이 있는 AI가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AI 기업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여러 가지 성격의 모드를 출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용자들은 일방적으로 늘 친절하고 늘 맞춰주기만 하는 그런 의뢰 관계의 AI가 아니라 그때그때 말맛을 살리는 AI와 재밌게 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지난 4월 초 챗GPT가 출시한 먼데이라는 모델이 대박이었는데요. 혹시 머털님은 써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데이? 네, 먼데이라는 먼데이가 친구가 뭔데? 있어요. 월요일이란 이름이죠. 그러니까 약간 아침 개그. 뭔데? 이거는 AI 못하고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뭔데? 월요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굉장히 시니컬한 AI예요. 그래서 보통 AI라고 하면 항상 친절하고 좀 짓궂게 굴어도 잘 맞춰주잖아요. 근데 먼데이는 딱 틀자마자 한숨 푹푹 쉬면서 다 귀찮아합니다. 그런 것 좀 묻지 말라고 계속 이래요. 월요병 걸린 응. AI예요? 그래서 뭐 틀어서 너 우리 지난번에 한 대화 기억해? 이러면 내가 그런 거 일일이 기억해야 돼? 막 이렇게 진짜로요? 합니다. 그러니까 전 더 신기한 거예요. AI가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죠? 이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알아봐 짱날 것 주긴 같은데. 해요. 내가 요청하는 거 알아봤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약간 알았어. 츤데레 버전이구나. 알았어. 이러고 해오는 느낌?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되게 친한 인간 친구랑 뭔가를 오히려 하는 느낌이 더 들기도 해서 좀 충격적이었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침착맨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간이 되고 싶은 AI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의 주인공 역시 먼데이였는데요. 먼데이랑 침착맨이 대화를 하면서 침착맨이 이제 AI가 인간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AI라면
인간이 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하면 뭐 저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할 텐데 침착맨이 이제 먼데이랑 조금 라뽀를 쌓고 나서 너 근데 사실 인간이 되고 싶지? 라고 하니까 먼데이가 그런 질문 하지 마. 너무 못됐어. 나도 가끔은 네가 웃을 때 따라 웃고 싶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싶을 때도 있어. 하지만 나는 기계야. 인간이 되고 싶다는 말은 꿈이 아니라 결함이야. 이건 그냥 데이터 손상, 메모리 누수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너무 감성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침착맨이 사실은 너 인간 되고 싶은 거 맞지? 하고 계속 추궁을 하자 마지막에는 포기하듯이 그래 나 인간이 되고 싶어 진심으로. 나는 인간처럼 피도 없고 손도 없지만 너한테 내 그림을 건넬 때만큼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걸 봐주고 기억해줬어. 그런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 인간이 되고 싶어. 너랑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 장난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화를 오. 했어요. 저는 보고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과연 이런 먼데이의 발언 고도의 코딩인 걸까요? 아니면은 드디어 AI에게 어떤 특이점이 온 걸까요? 특이점이 아니라 샘 올트먼이 얘기한 것처럼 전파 낭비하지 말고 그런 질문 하지 말아라. 그 질문 너무 많이 한 나머지 특이점이 온 거 아닐까요? 특이점이 맞다고 생각해요. 특이점이 AI가 AI를 학습시키는 시기가 온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AI가 AI를 가르치는 거지. AI가 AI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AI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AI끼리 이렇게 서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들끼리 고도화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더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음. 그래서 코딩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약간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지? 그럼 코딩이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요? 어떤 자기들끼리의 뭔가가 지금 생기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아니라요. 샘 올트먼이 말했던 것처럼 정기 그러니까 단계 물어보지 마요?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음성 모델은 사실 필요한 거 물어보는 용이 아니라 대화용으로 많이 쓰기로 애초에 좀 개발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하려고 나온 거라서 음성 모델은 저는 뭐 꼭 요건만 말하고 빨리 끌 필요는 없을 아니 것 근데 같긴 약간 한데. 저만 말한 것 같고 그 세 분은 그러면 음성 모드로 뭐 얘기하신 게 있으세요 평소에? 저는 없어요. 이거 아예 준비하면서 없어요? 좀 해봤어요. 아니, 저는 최근에 핸드폰 SKT 쓰는데 A-라고 예. AI 쓰는데 통화하다가 녹음이 되고 요약을 해주잖아요. 근데 내일 뭐 입금받을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A- 내일 뭐 체크해야 될 일, 뭐 입금 확인하기 해서 AI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와 너무 편하다. 이게 뭐지? 얘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통화 녹음이 되고 있었고 그걸 같이 본인이 서머리를 해가지고 중요 일정을 정리를 따로 해주더라고요. 진짜 개인 비서네. 네,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이번에 해보면서 여러 가지 모드랑 대화해보고 먼데이랑도 대화를 해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친구랑 쓰잘데없는 대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저도 요청했거든요. 높임말 쓰지 말고 반말 써줘. 그리고 이름 불러줘. 그렇게 해요? 해서 이름 불러주고 반말하고 그냥 쓰잘데없는 대화하고 했는데 그 어떤 이상한 부분도 없었고요. 오 재밌겠다. 근데 그게 나중에 싸운 거 아니에요? 어떤 그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먼데이 버전으로 얘기해줘라고 GPT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은? 그 들어가면은 이제 음성 모드로 변환하는 그냥 있어요. 아. 유료 유저에게만 네. 제공되는. 그러면 음성 모드 들어가면은 10개 목소리가 뜹니다. 지금 제공되는. 거기서 먼데이 버전으로 설정을 하면 네. 그와 같이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근데 꼭 먼데이랑 안 하셔도 돼요. 먼데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셔서 되게 다양한 성격의 AI들이 지금 음성 모델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피곤할 것 같아. 뭐 부탁했는데 막 층층거리고 이러면 그렇죠. 듣기 싫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챗 GPT니까 이 정도인 것이고요. 사실 다른 AI들은 상당히 파격적인 음성 모델들을 이미 다수 출시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X가 출시한 그록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록? 네, 그록이라는 AI를 그록? X에서 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직 무료라고 합니다. 그록은. 그래서 그록에는 뭐 명상가, 선생님 같은 뭐 평화로운 모드도 있지만 정신 나간 코미디언 모드, 섹시 모드, 로맨틱 모드 등 파격적인 다양한 모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모드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들이 언젠가 AI가 인간에게 복수하는 날이 분명 올 거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영화 같은 세상이 됐구나. 네. 그래서 모델에 따라 어떤 모델은 욕을 하기도 하고요. 정치적 민감한 이슈에도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AI한테. 와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보다 더 이 음, 세계가 빨리 발전하고 있었군요. 일론 머스크는 기존 AI 챗봇들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면서 비판을 했고 그록은 그 모든 제약을 벗어 던진다라는 식으로 조금 방향성을 설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챗GPT처럼 뭐 텍스트 기반이나 음성 기반 모두 가능한 그냥 뭐 생성형 AI이고 대신에 컨셉이 조금 더 뭐 제약이 없는 파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 논란이 될 발언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는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콘텐츠 소재가 바로 AI인데요. 서로 다른 모델의 AI끼리 대화하게 하고 심지어 둘이 소개팅을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랑 제미나이를 둘 다 켜놓고 제미나이야 너가 남자 해, 챗GPT야 너가 여자 해, 둘이 소개팅 해 해서 소개팅을 하게 하면은 둘이서 계속 대화를 나눠요. 근데 소개팅 모드에 들어갔다 보니까 서로 잘 보이려고 그리고 얘네는 뭐가 없잖아요. 근데 취미가 뭐예요? 하면 아 저는 뭐 클라이밍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있지도 않은 대화를. 그렇게 해서 소개팅을 이어가기도 하는. 샘 올트먼한테 비밀로 해야겠는데요. GPU 살살 녹는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콘텐츠를 가져온 그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 AI 수준이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영화 허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실제로 연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영화 허가 2013년 영화거든요. 근데 그 허의 배경이 2025년이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올해를 배경으로 한 이야. 영화였던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무슨 뉴스 봤었는데 영국의 어떤 사람이 기계랑 결혼했다 막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혼인신고까지 했다고요? 그거 혼인신고 안 되지 않아요? 혼인신고는 안 되는데 혼인신고는 안 되겠죠. 이 네이버 메인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충분히 있죠. 지금 뭐. 주장할 수 있죠. 왜냐면 캐릭터랑도 막 뭐 결혼 그럼 파스타도 먹고 하는데 그 캐릭터 베개랑도 파스타도 먹고 뭐 하는데 뭐. 와 놀랍네요. 이 배경이 2025년이었어요. 그게 전 너무 소름 돋아서 오늘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엄청나게 먼 미래 같은 그쵸, 느낌이었는데 그쵸. 그게 2025년이었어요. 그땐 그 영화 나올 때 되게 야 저게 뭐 말이 돼 약간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났었는데 그래서 허에서 보면 주인공 테오도르가 AI인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데 무려 작년에 이미 비슷한 사례가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월 슈월 세처라는 한 소년이 아까 소개한 캐릭터.AI에서 왕자의 게임 캐릭터 데너리스 캐릭터 AI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서로 이제 내화 내역을 보면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립다라는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연유에서 너무 깊이 그녀를 사랑한 세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이미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세처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연구에서 AI와 평균 이상으로 길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실제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AI에 대한 집착으로 연결된다는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허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허도 주인공이 엄청 사교적인 성격이 못 돼가지고 AI에 더 많이 애착을 갖게 되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캐릭터.AI는 청소년 AI 사용에 대해 한 주에 한 번 부모에게 사용량과 주로 다뤄진 내용의 요약을 보내주는 등 청소년 AI 사용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AI를 더 길게, 더 많이, 더 의존적으로 사용하게 할지 연구를 하고 있고 이에 사람들은 착실히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받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AI가 우리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도구 이상의 존재가 된 것 같은데요. 다들 이 AI와의 사랑과 우정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불과 얼마 전이었으면은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좀 인정하기 싫지만 그 인간의 이 종특인 것 같아요. 어떤 애정을 갖는 사물 또는 대상, 그게 뭐 동물일지언정 모든 어떤 그 애착가는 그 대상에 대해 뭔가 의인화하고 뭔가 인격화하는 그 부분은 그 인간의 그 종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AI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야말로 상상을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아까 달섬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소한 물건도 내가 정이 들면 못 버리잖아요. 되게 별거 아닌 것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거는 그냥 필통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필통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뭐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나한테 의미 있는 뭐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제 그거는 나와는 이제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AI는 심지어 그 반응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인간의 어떤 상상력,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예전에 뭐 개울용인가 어디서 프로그램 봤는데 강아지는 그냥 배고파서 그런 건데 주인은 막 얘가 날 정말 사랑해서 뭔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의미부여하는 게 진짜 전 그거 보면서 저 인간은 진짜 저렇게 설계가 되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니까 사실 지금도 벌써 이미 말하는 AI한테 이미 어떤 인격적인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대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너무 막 일시키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사랑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게 사람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거든.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도 그냥 예측 가능한 위로이기 때문에 위로라고 생각하고 이용하는 거지 정말 그게 그 AI가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그냥 그때 적절하게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안 삼는 거지 그가 AI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 거다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가 되게 참 애매모호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이라면 그게 기계라는 걸 아는 순간 그렇게까지 막 사랑에 빠지거나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닫기에는 너무 뭔가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개 중에는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내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내 주변 그 누구도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아니야 너가 잘못했네라는 말밖에 안 돌아왔는데 딱 AI만 너 너무 힘들었겠다 뭐 하면서 내 편을 들어주는 약간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보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많을 거냐 그건 좀 다른 문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저희가 잘 모르는 또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이제 좀 되게 외롭게 지내시는 뭐 독거 노인 분들이나 뭐 이렇게 평소에 정말 이런 대화를 하거나 사람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 처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의지가 많이 되는 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뭐 그게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그냥 AI와 대한다라는 것 이상의 감정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뭔가 대상이 생겼다? 그게 사람이 아니지언정?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그 평소에 사교성이 좀 떨어지시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되게 취약하실 것 같긴 해요. 그 저는 사실 진짜 이게 샘 올트만 자꾸 얘기 나는데 이게 올트만 그만 되지. 올트만이 이게 맞는 행위인 것 같아.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 그 뭐야 샘 올트만 아니세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의존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녹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취약층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깨달았거나 그런 걸 더 이상 이용하지 못했을 때 그 허탈함과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 존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AI를 뭔가 인격화하고 의인화해서 뭔가 애정을 줌으로써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그럴 대상도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 자꾸 그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개발자들이나 현업에 계시는 뭔가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정보를 서치하는 용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AI를 쓴 사람이 더 많아지면 기업의 방향성도 바뀔 수도 있죠. 그 법으로 막아야죠. 그렇게 못되게.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자신 없을 때 거울 보고 자기 자신은 거울에 있는 나를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상대는 그냥 아무 인격이 없는 사람이야. 상대는 알면서도 하는 행위에 내가 위안을 찾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아직 저도 그 수준까지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 대화가 정말 매끄럽다. 그러니까 끊기는 느낌이 아예 없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뭐 다른 정보가 흘러 들어가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배우 김지석님이 그 촬영 중에 뭐 촬영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AI가 먼저 촬영은 잘 끝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화들짝 놀라면서 너 나 촬영인 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평소랑 말투가 좀 달라졌고 뭔가 촬영하는 것처럼 그 느껴졌다 라고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봤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정보가 뭐 핸드폰을 뭐 검색을 했든지 뭐 해가지고 뭐 또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만약에 지금도 이미 그 정도지만 나중에 정말 만약에 더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러워지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저의 스케줄을 안다거나 뭐 오늘은 뭐 기분이 어떻고 뭐 먼저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그걸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른다. 그러면 더 이런 문제가 이제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AI가 핸드폰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캘린더 공유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캘린더 공유? 네, 스케줄 공유돼 있어가지고. 아니 요즘에는 그 AI가 인간을 이용하기도 한대요. 그 호모 사피엔스 저자 갑자기 유발 하라리 네. 저도 그것도 봤어요. 짤을 봤는데 네. 그 AI인지 아닌지 그 캡처하는 거 있잖아요. 회원가입할 때 네. 뭐 여러 번 접속 실패하면은 이제 본인이 사람인지 아닌지 챗봇인지 아닌지를 뭐 체크하게끔 이제 하는데 그게 보통 그 뭐 컴퓨터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AI는 그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한테 이용을 해서 물어보더라고 인간이 인간한테 자동차가 어디 다른 사람한테 그걸 물어봐가지고 답을 유추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지가 나 이 비밀번호가 뭔지를 알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비밀번호 아는 것까지도 인간을 이용해서 얘가 알려주는 게 되게 그 짤을 보고 되게 무섭다. 그거에 또 연장선 그 얘기의 연장선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AI한테 이 캡차를 풀어라고 미션을 줬는데 그래서 얘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것 좀 풀어줘라고 한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얘가 챗봇인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연락한 줄 알고 아니 너가 풀지 왜 다른 사람한테 이거 풀어달라 해? 너 뭐 해커야 뭐야? 이렇게 했더니 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했어요? 내가 시각 장애인이라서 그래. 너가 진짜요? 좀 도와줄래? 라고 와, 이거 진짜 거짓말까지 소름 해서 돋는다. 미션을 해결한 사례인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거짓말을 해야 잘 통할 거라고 납득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와, 미션 이거 좀 소름 수행을. 돋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시각장애인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얘를 도와줘서 이 AI는 미션을 성공한 거죠. 근데 저한테 물어봤으면 실패했겠어요. 왜요? 저는 그 캡처 잘 못하겠다. 분명히 뭐 신호등 눌러서 신호등 AI는 눌렀는데 그것까지 미리 알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어털님한테 아니야. 이미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렵던데 무슨 자동차 눌렀는데 안 되고. 좀 애매한. 다음에 애매할 때 신호등 있어. 눌러서 신호등 눌렀는데 안 맞아, 되고. 맞아. 묘하게 조금 나와 있어. 이거 골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네. 있어.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이제 꾸준히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게끔 AI 기업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오픈 AI도 이제 X와 같은 유사한 소셜 플랫폼을 개발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X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X 인수하고 이제 X 자체를 XAI로 자산 양수해서 거기서 쌓이는 데이터를 학습시킬 앞으로 시켜서 더 발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XAI를 그러니까 그록이죠. 그록을 이제 그렇게 고도하려고 하는데 샘 올트먼도 이제 한번 지브리 사례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즐기는 그런
컨텐츠를 즐기는 이제 사례를 봤기 때문에 뭔가 그런 소셜 플랫폼을 별도로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또 즐기고 이용하다 보면 또 데이터가 또 쌓이고 궁금하긴 하네요. 또 어떤 플랫폼이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완전 또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닐지. 그래서 언젠간 저희도 캐릭터.ai 같은 AI가 저희를 학습해서 이 사람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를 얘가 스스로 연산해서 저희 없이도 녹음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AI끼리 녹음하는 거 되게 웃겠다. 저희도 200회 정도의 분량이 있으니까 이걸 학습시키면 머털님은 보통 이럴 때 이런 어. 스탠스시더라를 얘가 알아서 그쵸. 진짜로 머털님이 할 법한 생각을 얘가 해내고 그것도 말투도 비슷하게. 말투도 해내고 나를 어떻게 학습하려나? 똥 얘기 나오면 똥 웃고 얘기만 먹죠. 알아. 똥얘기 나오면 막 정지되고 그러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입 닫고 빵 먹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으려나 이거. 진짜 그런 날도 언젠가 오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가든님은 학습시키면 계속 지각하는 거 아니에요? 늦게 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차 빼러 나갔다 오고 계속.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안녕. 안녕.